스페이스X 상장, 진짜 수혜주는 어디? 한국, 미국 종목 하나씩 짚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제리포터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역사상 가장 큰 상장이 있었습니다. 주인공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예요. 그런데 같은 시각 한국에서는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스페이스X 공모주를 사겠다고 몰린 돈이 단 1에서 2분 만에 완판됐거든요. 그런데 정작 투자자들 손에 쥐어진 건 한 주도 없었습니다. 네, 단 한 주도요. 열기는 이렇게 뜨거웠는데 실체는 0주였던 겁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가 잡힙니다. 첫째, 스페이스X 상장으로 진짜 돈이 들어오는 미국 회사가 어디인지. 둘째, 한국에서 진짜 수혜주가 어디인지. 두루뭉실한 테마가 아니라 종목 하나하나로 짚어드릴게요. 셋째, 똑같이 수혜주라고 묶여도 왜 어떤 자리는 위험한지. 자,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가 나스닥에 상장했습니다. 종목 이름은 SPCX예요. 공모가는 한 주에 $135였습니다. 그런데 첫날 종가가 $160를 넘겼어요. 하루 만에 19% 오른 겁니다. 장중엔 $176까지 찍었죠. 공모가 대비 31%입니다. 회사 가치는 단숨에 $2조 넘겼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3천조 원이에요.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728조 원이니까 그 4배가 넘는 몸집입니다. 상장 하나로 끌어모은 돈만 $750억, 우리 돈으로 100조 원이 넘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기업 공개였어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의 스페이스X는 로켓 회사만이 아닙니다. 올해 2월 머스크가 자기 AI 회사인 xAI를 스페이스X에 합쳤거든요. 그래서 우주 회사이면서 동시에 AI 회사가 됐습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두 단어, 우주와 AI가 한 몸이 된 거죠. 자, 이 거대한 회사가 상장하면서 그 온기가 여러 회사로 번졌습니다. 어제 한국이고 미국이고 우주 관련주라는 이름표가 붙은 종목 수십 개가 같이 빨갛게 올랐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이 회사들 중에 스페이스X, 돈이 진짜로 통장에 꽂히는 곳은 몇이나 될까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스페이스X를 거대한 물탱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물탱크에서 각 회사로 관이 뻗어 있습니다. 어떤 회사는 굵은 관이 직접 연결돼 물이 콸콸 들어옵니다. 어떤 회사는 관이 가늘거나 옆 동네까지만 닿아 있어요. 그리고 어떤 회사는 관이 아예 없습니다. 그냥 물탱크 근처에 서 있다가 튄 물방울에 옷만 젖은 거죠. 오늘 우리가 볼 건 바로 이 관입니다. 누가 굵은 관으로 연결돼 있고 누가 그냥 젖기만 했는지. 이것만 가려줄 알면 다음에 또 이런 테마가 와도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그룹입니다. 미국 회사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굵은 관으로 연결된 회사부터 짚을게요. 바로 스페이스X 지분을 직접 들고 있는 회사들입니다. 협력사니 납품사니 따질 것도 없어요. 스페이스X 주식 자체를 가지고 있으니 스페이스X가 오르면 그대로 자기 자산이 불어나는 구조거든요. 첫 번째, 에코스타입니다. 종목 이름은 SATS예요. 이 회사는 원래 위성통신을 하던 회사인데 작년에 자기가 가진 주파수를 스페이스X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돈 대신 스페이스X 주식으로 받았어요. 그 규모가 스페이스X 지분의 2%가 넘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11억, 우리 돈으로 약 16조 원어치예요.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내 땅을 팔았는데 현금 대신 그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가는 건물에 지분을 받은 거죠. 그 건물값이 오르면 내 목도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에코스타는 상장 전부터 스페이스X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들이 대신 사는 통로로 쓰였어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 이 회사 본업은 빨간불이거든요. 작년에만 $145억 적자를 받고 빚도 $220억 넘습니다. 게다가 스페이스X가 이제 직접 상장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에코스타를 거칠 이유가 줄어듭니다. 스페이스X를 직접 사면 되니까요. 우회로의 가치가 본길이 뚫리면서 흐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알파벳입니다. 우리가 아는 구글의 모회사죠. 이 회사도 스페이스X 지분을 약 7% 넘게 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약 $1,300억,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알파벳 자체가 워낙 큰 회사라서 이 $1,300억 알파벳 전체 몸집의 4%도 안 됩니다. 쉽게 말해 스페이스X가 2배로 뛰어도 알파벳 주가는 거의 꿈쩍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분은 분명히 있는데 체감은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그룹입니다. 실제로 부품을 대는 진짜 공급망이에요.
대표적인 곳이 벨로삼D입니다. 종목 이름은 VELO예요. 이 회사는 금속을 3D 프린터로 찍어내는 회사입니다. 그것도 로켓 엔진에 들어가는 아주 복잡한 부품을요. 스페이스X의 핵심 엔진인 랩터 엔진 들어보셨죠? 이 엔진의 5개 부품이 벨로3D 기술로 인증을 받았고 차세대 엔진 부품도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쉽게 비유하면 레고 수십 개를 일일이 끼워 맞추는 대신 처음부터 하나의 덩어리로 찍어내는 거예요. 빠르고 정밀하고 가볍죠. 로켓을 더 많이 만들수록 이 회사 일감도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 진짜 협력사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진짜 협력사라는 게 곧 안전한 주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 회사 아직 돈을 못 벌고 있습니다. 현금은 빠르게 타들어가고 있고 회사가 계속 굴러갈 수 있겠냐는 경고도 붙어 있어요. 게다가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600% 넘게 올랐습니다. 사업은 진짜인데 가격은 이미 그 진짜를 한참 앞질러 가 있는 거죠. 세 번째 그룹은 같은 동네 이웃들입니다. 스페이스X에 직접 납품하진 않지만 우주 산업에 돈이 들어오면 같이 주목받는 회사들이에요. 로켓랩, AST 스페이스 모바일, 인투이티브 머신스, 파이어플라이, 비아셋 이런 곳들이죠. 로켓랩은 한마디로 작은 스페이스X예요. 큰 로켓 대신 작은 로켓을 자주 쏘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AST 스페이스 모바일은 우리가 쓰는 평범한 휴대폰을 위성에 바로 연결해주는 회사고요. 인투이티브 머신스는 달에 착륙선을 내려보내는 회사입니다. 각자 자기 사업이 분명한 곳들이에요. 다만 어제 오른 건 스페이스X 돈이 들어와서가 아니라 우주라는 동네 전체에 온기가 퍼진 효과입니다. 협력사라기보단 이웃이라고 보는 게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조심해야 할 자리입니다. 버진 갤럭틱이라는 회사예요. 돈 많은 사람을 잠깐 우주 끝까지 데려갔다 오는 우주 관광 회사죠. 그런데 이 회사가 오른 이유는 우주 사업이 잘 돼서가 아닙니다. 회사 실적과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사람들이 재미와 분위기로 우르르 몰려가 사는 이른바 밈 주식 흐름에 묶인 거예요. 펀더멘탈, 그러니까 회사의 진짜 실력이 아니라 순전히 심리로만 움직이는 구간입니다. 분위기가 식으면 똑같이 빠르게 빠질 수 있어요. 아까 그 물탱크 비유로 돌아가면 관이 연결된 게 아니라 그냥 옆에서 물방울에 옷만 젖은 자리입니다. 자, 이제 진짜 궁금하실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스페이스X는 미국 회사니까 수혜도 미국 주식이겠지? 그런데 아닙니다. 한국에도 그 물탱크에서 붉은 관이 직접 연결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것도 분위기가 아니라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회사들이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스피어입니다. 한국 회사 중에 스페이스X와 가장 단단하게 묶인 곳이에요. 이 회사는 우주항공용 특수합금을 공급합니다. 로켓은 엄청난 열과 압력을 견뎌야 하잖아요. 그러려면 평범한 쇠로는 안 됩니다. 니켈이나 초합금 같은 특별하게 버티는 금속이 필요해요. 스피어가 바로 그걸 됩니다. 이게 그냥 한번 납품하고 끝이 아니에요. 2023년에 스페이스X의 1차 벤더, 그러니까 직접 거래하는 핵심 공급사 자격을 땄고 작년엔 10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2026년부터 2035년까지요. 계약 규모가 다 합치면 약 1조 5천억 원입니다. 여기서 숫자 하나만 보세요. 올해 확정된 공급 물량이 7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이 회사의 작년 한 해 매출이 26억 원이었습니다. 더 쉽게 비유하면 동네에서 1년에 26만 원어치 팔던 가게에 갑자기 7,720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온 셈이에요. 매출이 거의 30배로 뛰는 겁니다. 게다가 아시아에서 스페이스X에 이 합금을 대는 유일한 회사로 평가받고 있어요. 두 번째, HVM입니다. 이 회사도 스페이스X에 특수금속을 대는 1차 벤더예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핵심 엔진, 랩터 엔진에 들어가는 금속을 댑니다. 2023년부터요. 여기서도 숫자가 말을 합니다. 작년 3분기까지 이 회사의 우주 부문 매출이 241억 원이었어요.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습니다. 그런데 1년 전 같은 기간엔 62억 원이었거든요. 1년 만에 거의 4배로 뛴 거예요. 번기는 거짓말을 못한다는 말이 있죠. 매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위기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물건이 나가서 찍힌 숫자입니다. 세 번째, 세아베스틸 지주입니다. 이 회사는 자회사인 세아창원 특수강을 통해서 스페이스X의 로켓과 위성용 특수합금을 공급합니다. 이름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한국에서 특수강 하면 손꼽히는 곳이에요. 앞에 두 회사보다 덩치가 훨씬 큰 회사라 우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그래서 같은 공급사라도 결이 조금 달라요.
우주 매출이 늘어도 회사 전체를 흔들 만큼은 아니라는 거죠. 연결은 진짜인데 그 연결이 회사에서 차지하는 무게는 종목마다 다르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이 회사는 방식이 조금 독특해요. 한국 본사가 아니라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현지에서 스페이스X에 직접 원소재를 냅니다. 티타늄이나 니켈 특수강 같은 거예요. 앞에 회사들이 한국에서 가공한 합금을 보낸다면 캔코아는 미국 안에서 바로 납품하는 구조죠. 같은 공급망인데 통로가 다른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붉은 관으로 연결된 회사들입니다. 공통점이 보이시죠? 전두, 금속, 합금, 소재예요. 왜 그럴까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금광에서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청바지를 파는 사람이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돈을 번다는 옛날 이야기 들어보셨죠? 한국 회사들은 로켓을 직접 쏘진 않습니다. 대신 그 로켓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를 댑니다. 스페이스X가 로켓을 더 많이 쏠수록 이 재료 주문은 계속 들어와요. 곡괭이를 파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잠깐, 지분을 들고 있다고 알려진 회사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래에셋이죠. 미래에셋그룹은 스페이스X가 상장하기 한참 전부터 스페이스X와 xAI 같은 회사에 8천억 원 넘게 투자해왔습니다. 이건 진짜예요. 그 지분 가치가 상장으로 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씁쓸한 일이 있었어요. 미래에셋증권이 국내 투자자들한테 스페이스X 공모주를 팔려고 청약을 받았거든요. 시작하자마자 1에서 2분 만에 완판될 만큼 뜨거웠습니다. 그런데 정작 받은 물량이 0주였어요. 미국 주관사가 막판의 물량을 다 걷어가 버린 겁니다. 결국 신청했던 분들 돈은 전부 환불됐습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첫 장면이었죠. 열기는 1에서 2분 만에 완판될 만큼 뜨거웠는데 손에 쥔 건 한 주도 없었다. 자, 이 한 장면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뜨거운 분위기와 실제로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라는 거예요. 또 한 곳, 아주 IB 투자도 스페이스X 지분을 들고 있다고 자주 묻깁니다.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 짚어야 해요. 이 회사는 정확히 얼마를 투자했고 지분이 얼마인지를 공식적으로 밝힌 적이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 수준이에요. 미래에셋처럼 확인되는 지분과 알려졌다는 기대는 무게가 다릅니다. 거래소가 너무 급하게 올랐다고 경고를 줄 만큼 주가는 이미 달아오른 상태였고요. 그래서 한국 종목을 볼 때 순서가 중요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공급사가 가장 단단하고 지분은 그 다음입니다. 그리고 지분 중에서도 확인된 것과 알려진 것은 또 한 번 갈라서 봐야 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한국 공급사들 사면 되겠네. 계약서에 도장도 찍혔고 매출도 진짜고.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야 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진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연결이 진짜인 것과 지금 사는 게 좋은 것은 다른 얘기거든요. 한 가지만 보세요. 큰 상장이 끝나는 바로 그 순간이 오히려 가장 위험한 구간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고요? 그동안 주가를 끌어올린 게 기대감이었기 때문이에요. 상장하면 어떻게 될까? 수혜주는 어디일까? 그 기대로 미리 오른 겁니다. 그런데 막상 상장이 끝나면 그 기대라는 연료가 사라져요. 이걸 시장에서는 재료 소멸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가 열리기 전이 가장 뜨겁잖아요. 막상 공연이 시작되고 나면 열기는 가라앉습니다. 기다리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순간 설렘은 끝나는 거죠.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상장하던 날 그 모회사인 LG화학 주가가 8% 넘게 빠졌어요.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던 날엔 모회사 두산이 19%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들 상장 기대로 미리 올랐다가 정작 그날 빠진 거예요. 기대가 현실이 되는 순간 살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한 회사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대부분 이미 한참 올랐습니다. 미국의 벨로쌈디는 1년 동안 600% 넘게 올랐고 한국의 스피어도 최근 1년에 300% 넘게 뛰었어요. 사업이 진짜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진짜를 가격이 이미 한참 앞질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회사와 좋은 가격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어떤 종목을 사라는 추천이 절대 아닙니다. 이미 올라간 자리에서 수혜주라니까 하고 뒤늦게 따라 들어가는 건 가장 비싼 자리에서 사는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소개한 회사들 중엔 아직 적자가 크거나 규모가 작아 흔들림이 큰 곳도 섞여 있습니다. 이름이 멋지고 사업이 거창하다고 해서 다 좋은 주식인 건 아니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질문 하나를 던졌죠. 공모주는 1에서 2분 만에 완판됐는데 손에 쥔 건 왜 한 주도 없었을까? 답은 이겁니다. 분위기와 실체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제 빨갛게 오른 종목들도 똑같습니다. 다 같은 우주 관련주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굵은 관, 가는 관, 그리고 관이 아예 없는 자리로 나뉘어 있었어요. 미국에선 지분을 직접 든 에코스타와 알파벳, 부품을 대는 벨로삼디가 붉은 관 쪽이었고 로켓랩이나 AST 같은 회사는 같은 동네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버진 갤럭틱처럼 심리로만 움직이는 자리도 있었죠. 한국에선 계약서에 도장이 찍힌 스피어, HVM, 세아베스틸 지주, 캔코아가 가장 단단한 공급망이었고요. 여러분이 오늘 가져가실 건 종목 이름 몇 개가 아닙니다. 같은 테마로 묶여도 회사마다 연결의 깊이가 다르다는 시선이에요. 이 시선만 있으면 다음에 또 어떤 테마가 떠도 어디가 진짜고 어디가 위험한 자리인지 스스로 가르실 수 있습니다. 외국 투자는 헤드라인에 큰 숫자를 쫓는 게 아니라 그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 관을 따라 읽는 일입니다. 따라가야 할 건 방향이지 어제 몇 % 올랐다는 숫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판단은 언제나 여러분 몫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리포터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려요.